이번 시간에 물리전자공학 구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접합 트랜지스터 지난 시간에 9-1 동그라미 1번, 2번, 3번까지 말씀드렸었고요. 트랜지스터가 어떤 내용인지를 다이오드하고 비교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트랜지스터가 물리전자공학의 이제 결정판이라고 보셔도 되겠는데, 동그라미 4번을 보시기 전에요. 자, 일단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것이 세 개의 극성이잖아요. 세 개에 대한 극성이고, 자, 요 평면도를 보시면 이렇게 자 보시면 에미터, 베이스, 콜렉터에서 요 사이에 들어있는 공급층에 대한 내용을 제가 점선으로 생략을 해봤어요. 생략을 하면 접합이 몇 개라고요? 접합이 2개이기 때문에 얘는 뭐가 된다? 증폭기에 대한 증폭기의 기능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자, 뭐 눈이 잠깐 말씀드리는 내용인데요. 자, 뭐예요? 얘가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 했을 때 이것이 접합이 한 개이면은 얘는 무슨 기능을 한다? 정류 기능을 한다. 자, 이 정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를 흐르게 하는 성질이죠.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를 흐르게 하는 성질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접합이요. PN 해가지고 사이사이에 들어있는 공급층에 대한 것을 점선으로 간략화를 시켜보면, 자, 이렇게 접합이 몇 개가 있어요? 접합이 3개 이상이면은 그럼 무슨 기능을 한다? 스위치 온오프 기능을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4번에 보시니까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나란히 접합해 놓은 것으로 전류나 전압의 색을 조절하고 전류에 대한 흐름에 대한 스위치 역할을 한다라고 그랬는데요. 자, 이렇게 보시자고요. NPN. 자, 또는 뭐냐면 얘가 PNP. 자, PNP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요도 마찬가지죠. 자, 여러분 요거 그려 놓으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자, 여기는 에미터, 베이스, 이제 콜렉터인데요. 자, 증폭기에 대한 기능을 하려면은 에미터와 베이스 사이에는 순바이어스를 걸어줘야 되고, 콜렉터와 베이스 사이에는 역바이어스를 걸어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자, 여기에서 순바이어스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요, P형 반도체의 건전지에 플러스 극을 연결해주는 것이고, N형 반도체의 건전지에 마이너스 극을 연결해준다라는 내용이 되겠는데, 자, 베이스와 에미터 사이에 접합에서는 자, N형에 마이너스 걸어주고 P형에 플러스 걸어준 것이, 이것이 플러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것이 순바이어스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역바이어스라고 하는 거는요, 역바이어스는 자, P형에다가는 뭘 걸어주는 거고 마이너스 걸어주는 것이고, N형에다가는 자, 플러스 걸어준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N형에는 플러스 걸어주고 P형에는 마이너스, 그러니까 여기 중첩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는 P형 쪽이 플러스일 때는 이제 여기만 연결되는 것이고, 중첩에서 요 마이너스 이제 여기 P형에 걸어주는 것이 되는 거기 때문에 N형 쪽이 플러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가 되고 역바이어스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역바이어스가 되어 있을 때 뭐가 된다? 증폭기에 대한 기능을 한다. 즉 트랜지스터의 베이스, 콜렉터, 에미터 해갖고 역시 자, 에미터와 베이스 사이에는 순바이어스, 콜렉터와 베이스 사이에는 역바이어스를 걸어줬을 때 이때는 무슨 기능을 한다? 증폭기에 대한 기능을 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PNP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은요, 에미터와 베이스 사이에는 자, 순바이어스, 콜렉터와 베이스 사이에는 역시 순바이어스 똑같이 걸어주면은 무슨 기능을 하느냐? 자,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에미터, 베이스, 콜렉터. 자, N, P, N일 때. 자, N형 이렇게 똑같이 한번 걸어주겠습니다. 이렇게 걸어주면은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P형에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때는 순바이어스다라는 것입니다. 순바이어스, 자, 순바이어스일 때는 이때는 뭐가 나온다? 자, 얘는 스위치 기능인데 온 기능이 된다는 것이죠. 즉, 포화 상태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포화 상태가 되는 것이고, 다른 말로, 베이스와 에미터 사이에는 역바이어스, 콜렉터와 베이스에도 역시 역바이어스가 됐을 때는요. 자,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자, 에미터, 베이스, 콜렉터 이렇게 가볼게요. N, P, N인데, 자, 역바이어스니까 N형에 플러스 걸어주고, 자, 이렇게 걸어준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N형에 플러스,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N형에, 플러스 이렇게 걸어줬어요. 그럼 이것이 역바이어스일 때는, 이거는 뭐다? 스위치 오프에 대한 내용이다. 스위치 오프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거는 차단 영역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동그라미 4번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연결을 시킬 때 그 에미터 베이스는 순바이어스, 콜렉터 베이스는 역바이어스일 때 증폭기에 대한 기능을 하는 것이고 그것을 저는 NPN에 대한 그 형태로 순바이어스, 역바이어스를 표현을 해드렸고 에미터 베이스 순바이어스, 콜렉터 베이스 순바이어스일 때 이렇게 가는 것이고 이때는 기능이 스위치 온인데 포화 작용을 하는 것이고 에미터 베이스 역바이어스, 콜렉터 베이스 역바이어스일 때는 이렇게 걸어줌으로 인해서 스위치 오프 기능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거 정리를 잘 해두셔야 되고 시험 문제에 아주 많이 나오는 유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뭐 보실까요? 이제 PNP 트랜지스터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PNP. 자, PNP TR은 화살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베이스, 콜렉터, 에미터에 대한 내용이 되는 거죠. 자, 한번 가볼까요? 에미터, 베이스, 콜렉터. 그래서 얘가 이렇게 화살표가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PNP예요. 이걸 한꺼번에 제가 그려볼게요. 얘가 자 PNP. PNP입니다. 이렇게 에미터, 베이스, 콜렉터. 자, 이제 순바이어스. 베이스와 에미터 사이에는 순바이어스. 콜렉터와 베이스 사이에는 이제 역바이어스일 때 이런 기능은 증폭기에 대한 기능이다라는 내용이었는데 P형에 플러스 걸어주고 N형에 마이너스 걸어줬어요. 얘는 뭐다? 얘는 순바이어스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에 플러스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자, 어떻게 이렇게 한번 가볼까요? P형에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이것이 역바이어스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얘는 증폭기에 대한 기능이 되는 것이고 자, 에미터, 베이스, 콜렉터에 대한 내용이니까요. 자, 스위치. 자, 베이스와 에미터 사이에는 순바이어스, 콜렉터, 베이스 사이에는 역시 순바이어스 걸어졌을 때 P형의 플러스, N형의 마이너스. 그죠? 여기서 N형의 마이너스, P형의 플러스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순바이어스, 플러스 마이너스 순바이어스. 이거는 스위치 기능인데요. 온 기능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은 뭐가 된다? 포화 영역에 대한 내용이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스위치 오프. 자, 베이스와 에미터 사이에는 역바이어스, 콜렉터와 베이스 사이에는 역시 역바이어스였을 때, 자, 한번 가볼까요? 얘가 베이스, 에미터, 콜렉터. 이렇게. 자, 그래서 얘가 에미터, 베이스, 콜렉터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얘가 역바이어스가, P형의 마이너스, N형의 플러스. 자, 이렇게, 간단히 얘기가 됐습니다. 이렇게. 그죠? P형의 마이너스, N형의 플러스. N형의 플러스, P형의 마이너스. 이것이 역바이어스이기 때문에, 요 상태가 되는 것은 자 스위치 오프에 대한 내용이 되는 것이고 이거는 차단 영역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앞에서
앞에서 제가 NPN 트랜지스터와 PNP 트랜지스터에 대한 내용에서 보셨을 때 이런 것들을 잘 골라내셔가지고 문제에서 나오는 것을 비교 분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PNP와 NPN의 뭐예요? 그 순바이어스일 때, 역바이어스일 때, 자, 에미터와 베이스 사이에, 콜렉터와 베이스 사이에, 요거는 증폭기 기능이라고 그러죠. 자, 증폭 기능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 에미터와 베이스 사이에는 역시 순바이어스, 콜렉터와 베이스 사이에는, 자, 순바이어스일 때, 스위치, 온 기능인데, 이거는 포화 영역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포화 영역에서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에미터와 베이스 사이에는 역바이어스, 콜렉터 베이스 사이에는 역바이어스. 자, 스위치 오프에 대한 내용이고 차단 영역이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를 PNP냐 NPN냐에 따라서 전지에 대한 건전지의 극성을 잘 여러분들이 골라내실 줄 아셔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4번에 나와 있는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나란히 접합해 놓은 것으로 전류와 전압의 색을 조절하는 것으로 전기 흐름의 스위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정도의 중요한 특징을 갖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5번 같은 데서 보시니까 뭐예요? 작은 신호를 큰 신호로 어떻게 된다? 증폭한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게 뭐였어요? 그게 요거였잖아요. PNP든 NPN이든 간에 에미터와 베이스는 순바이어스, 콜렉터 베이스는 역바이어스에 있을 때 이런 기능을 나타난다라고 하는 내용을 보여드렸고요. 동그라미 6번은 종류로는 NPN과 PNP형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앞에서 많이 설명해드렸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7번 NPN형과 PNP 중간에 베이스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고 콜렉터 같은 경우에는 다수캐리어를 수집하는 것이고 에미터는 방출기다라고 했었고요. NPN과 PNP에 대한 화살표 방향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화살표에 대한 방향 자체가 요거와 요거는 그죠? 화살표의 방향은 뭐다? 자, 이렇게 나와서 있어요. 전류의 방향인데 이 전류에 대한 방향은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수 캐리어와 소수 캐리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더 콕 찍어가지고 얘는 뭘 얘기한다? 다수 캐리어, 소수 캐리어에서 얘는 뭘 얘기한다? 얘는 화살표에 대한 방향이 전자가 아니라 전공의 흐름 방향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8번도 역시 내내 마찬가지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이례적으로 9장의 9-1에 나와 있는 얘기를 아주 많이 집중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트랜지스터의 구조와 기호 해가지고 지금까지 아주 성심성의껏 설명을 드렸죠. 자, 그럼 이제 9-2번으로 가시겠습니다. 9-2번은 TR 출력 특성 해가지고 VCC와 IC에 대한 관계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요거는 증폭기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자위로에서 배우셨을 테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형태를 가지고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9-2입니다. 자, 9-2의 출력 특성이죠. 그럼 여러분들 트랜지스터에는 뭐다? 세 가지 방식이 있다. 세 가지 접지 방식이 있어요. 자, 접지 방식이 있는데 세 가지 접지 방식에서 우리 앞에서 제가 지난 시간에 뭘 보여드렸었냐면 2m 접지에 대한 내용을 보여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콜렉터 접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베이스 접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베이스 접지는 뭐다? PNP 트랜지스터를 이용을 한다라는 내용이 되겠고, 베이스, 자, 여기서 입력은
압력은 뭐가 되는 거냐면 2m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출력은 뭐가 된다? 콜렉터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베이스 접진 요거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알파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알파는 베이스 접지 시에 순방향 전류 증폭률입니다. 전류 증폭률인데 요거는 자 순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자 입력 전류분의 뭐다 출력 전류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파는 이렇게 가는데요. 자 입력 전류가 뭐라고 했어요? 에미터 전류분의 콜렉터 전류가 되는데 요것이 0.9에서 0.9999999 사이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베이스 접지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 특징은 F 알파 곱하기 알파는 F 베타의 F 베타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요거 F 알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요, 베이스 접지 회로의 뭐다? 차단주 파수다라는 것입니다. 베이스 접지 회로의 차단주 파수가 되는 것이고, 요 알파는 지금 보여드렸잖아요. PNP 트랜지스터를 사용하는 베이스 접지 시에 순방향 전류 증폭률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요 F 베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2m 접지 시에 순방향 전류 증폭률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에미터 접지 시에 에미터 접지 회로의 차단주 파수가 되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바로 지난 시간에 뭐가 있었습니까? 베타라고 하는 것은 최대 100이고요. 알파라고 하는 건 뭐예요? 최대 1이에요. 그러면 등호가 성립이 된다는 얘기는 알파가 F 알파가 F 베타보다 100배만큼 커야지만 이 등호가 성립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베이스 접지가 하는 기능에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베이스 접지 시 회로의 중요한 기능은 뭐냐면요, 고주파 증폭 회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고주파 증폭 회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요 공식이 돼갖고 이 F 알파는 알파분의 베타의 F 베타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이스 접지를 했을 때, 베이스 접지 시에 차단주 파수는 2m 접지 시에 차단주 파수의 최대 얼마까지요? 최대 100배 높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보여드렸잖아요. 알파가 뭐라고 그랬어요? 알파가 아무리 커봐야 1이고 베타는 최대 100이 되는 거기 때문에 베이스 접시 시 차단주 파수는 에미터 접시 차단주 파수보다 대략 100배 정도 된다고 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이스 접지 회로의 그 기능은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특징은 뭐다? 고주파 증폭기로 사용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물리전자공학이나 전자회로, 디지털 전자회로에서 굉장히 중요한, 아주 많이 나올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알파와 베타에 대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알파를 우리는 HFB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베이스 접지 시의 순방향 전류 증폭률이 알파가 되는 거죠. 베타라고 하는 것은 HF입니다. 2m 접지 시에 포워드, 자, 순방향 전류 증폭률이 베타인데 이것을 H 파라미터로 베타라고 HFE로 표현했어요. 그러면은 관계니까 알파는 1 플러스 베타분의 베타예요. 분모가 1만큼 작은 거기 때문에 이것이 나타낼 수 있는 것은 0.9에서 0.99999 사이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고, 베타는 1 마이너스 알파분의 알파라고 하는 거, 요 알파와 베타에 대한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 또는 알파와 베타에 대한 관계를 그거를 물어보는 문제가 훨씬 더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에미터 접지에 대한 중요한 특징을 말씀드렸고 지금은 베이스 접지에 대한 중요한 특징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거 중요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콜렉터 접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이 콜렉터 접지 우리 뭐라고 부르느냐? 이거를 CC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얘가 입력은 뭐가 되는 것이고 베이스가 되는 겁니다. 베이스가 되는 것이고 자, 출력은 뭐가 된다? 2m가 된다라는 내용이 되겠는데 여기에서 베이스는 IB를 얘기하는 겁니다. 베이스 전류죠? 네, 자, 베이스 전류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VE, IE의 R2가 된다는 얘기죠. 예, 1 플러스 베타의 IB의 R2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얘는 뭐다? 얘는 출력인데요. 출력이고 얘는 뭐다? IB라고 하는 것은 입력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2m 접지, 2m 접지에서에 대한 자, 입력은 뭐라고 했어요? 입력은 IB라고 그랬고 자, 출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요, 콜렉터인데 더 정확하게 표현하니까 자, V0는 VCE 콜렉터 임대 사이에 대한 전이차인데 VCC 마이너스 IC, RC 해갖고 얘가 VCC의 마이너스 베타의 IB의 RC. 자, 이것이 증가하면 출력이 감소하는 것이고, 감소하면 출력이 증가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즉, 이미지 접지라고 하는 것은 자, 입력과 출력의 뭐가요? 변화가 반대 방향이다라는 겁니다. 반대 방향에 대한 내용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입출력의 위상차가 180도다. 입출력의 뭐가 위상차가 180도 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는 콜렉터 접지에서는 입력이 증가하니까 출력이 같이 증가하는 거고요. 입력이 감소하면 출력이 감소한다라는 내용이에요. 요거 왜? 자, 베이스 접지가 뭐니까요? 입력이에요. 입력이고 에미터 단자에 걸려지는 전압이 출력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콜렉터 접지를 우리 뭐라고 그러느냐? 2m 폴로워, 2m를 쫓아간다라는 내용입니다. EMITTERFLLOWER. 그래서 에미터 폴로워가 되는데 자, 그러니까 그 입력과 출력이 동의상이다. 같은 변화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이것에 대한 이제 요거는 뭐냐면 전압 증폭이 안 돼요. 전압 증폭이 안 된다. 자, 이것도 무슨 얘기냐면은 자, 출력 전압은 입력 전압보다 항상 0.7V만큼 작습니다. 작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러나 전류 증폭률은요. 전류 증폭률은 1 플러스 베타, 즉 100만큼 이기 때문에 가장 전류 증폭률이 큽니다. 전류 증폭률이 크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그 콜렉터 접지 회로의 용도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자, 이거는 뭐냐면요, 버퍼. 다른 말로 완충 증폭기로 쓰이기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입력 임피던스가요, 굉장히 큽니다. 다른 접지 방식에 비해서 입력 임피던스가 매우 큽니다. 이거는 뭐예요? 크다라고 하는 것은 장점입니다. 장점. 자, 그 다음에 출력 임피던스가 작습니다. 출력 임피던스가 작다. 이건 역시도 장점입니다. 장점이기 때문에
임피던스 변환용입니다. 임피던스 정합용이에요. 임피던스 정합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9-2에 나와 있는 출력 특성에 대한 내용을 베이스 접지, 콜렉터 접지, 에미터 접지에 대한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깔려있는 내용을 말씀드렸고, 잠깐 쉬셨다가 다음 시간에 부특성에 대한 내용서부터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